예. 신천지에 칼을 빼든 서울시장 그리고 총회장의 두 개의 편지 얘기 각각 해보겠습니다. 신천지 측이 넘긴 전국 30만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확진자 수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정부 당국은 여전히 신천지의 비밀주의가 큰 장애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정치권에서도 신천지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자들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국민들 감염시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거의 이러한 인식을 용인한 거니까 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다름 아니다. 저 얘기가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박 시장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신천지를 지목한 이유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신천지가 자신들의 교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24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로 정부에 제출한 게 21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왜 지금 3만 명이 빠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해외 신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 신도를 받았는데 또 뭐냐면 이 신천지라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실제로 이제 신천지 교회 정식 교인으로 오기 전에 교육자라는 신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작은 복음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떤 외부의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새로운 신도들을 모여서 교육을 하고 일정 정도 교육이 끝나면 이제 신천지 신도로 정식으로 이제 입교를 하는데 문제는 그 교육생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이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교육생인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천지라고 알리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화 아니면 다른 교단이라든지 이걸 좀 속여서 실제로 이제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받아낸 게 바로 이 교육자 명단을 한 7만 명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확진자들 중에서 신천지 교인이라고 돼 있는데 아닌 사람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명단을 낸 게 맞느냐라는 지금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자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명단에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들이 서울, 경기, 부산에서 이제 적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자, 빨리 지금 제대로 된 신자들 더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쪽에서는 이건 종교 탄압이다라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원 시장이 이렇게 지금 안 낼 경우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살인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1,500명 가까이가 지금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니 본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협조를 안 하면 그게 바로 살인 행위에 가깝다라는 다소 이제 센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요. 의성 지역하고 이쪽 지역에 성지순례로 갔다 온 33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확진이 됐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 걸렸는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갔다 온 분 중에 한 분 중에 아들이 바로 신천지 교인이었고 바로 대구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그걸 뒤늦게 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 명단을 알고 전화를 하니까 이 신천지 교인들 전부 다 전화를 했거든요. 전수를.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신천지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거기서부터 비롯되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렇게 숨기고 있는 사람,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여기에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 그래서일까요? 서울시는 오늘 신천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11년 11월 30일 당시 이름은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로 법인이 신청이 되었고 그날 법인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현재 법인 취소에 해당하는 그 사실이 있는지 그걸 확인 중에 있고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을 취소하는 걸 검토한다는데 법인 취소가 무슨 뜻입니까? 법인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이게 2011년에 서울시에다가 서울시의 사단법인을 신청을 했어요. 신천지 측에서.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한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라는 것인데 이 선교회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부서가 됐든 부처가 됐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 이걸 등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교단체들이 선교회라는 걸 조직해서 재단법이나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재산이나
뭐 이 부동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신천지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 그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에 이 그 사단법인의 원래 설립 취지하고 맞는 건지 지금까지 이 재단이 제대로 활동을 해왔는지 하는 부분을 감사를 해서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신천지 종교를 뭐 취소하는 건 아니고요. 뭐 신천지 해체 뭐 이런 그건 의미가 아닌 아니에요. 거죠. 근데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영원한 복음 선교회가 제대로 정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사해서 그거 만약에 맞지 않다고 하면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다 검토하고 하겠다는 거죠. 신천지 맞습니다. 관련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신천지의 칼을 뽑아든 건 박원순 서울시장뿐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 역시 이 코로나 역학조사를 만약에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면 구속수사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뭐 종교를 떠나서 예. 국가 재난의 어떤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조직이 무너지거나 또는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이것을 은폐시키고 계속 이렇게 국가나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우롱하는 그런 작태를 저희가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정부 방역을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방해한 피의자 구속수사하라고 얘기한 건 그러니까 명단 같은 거 허위로 넘기거나 축소해서 넘기면 이거 그냥 수사하겠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 특히 이 대검이 일선 지청에 내려보낸 어떤 지침에 따르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라는 것에서 보면 신도수를 지금 한 3만 명 정도 적게 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기에 따라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은폐한 거 아니냐. 이것은 정부의 어떤 방역을 위한 그 역학조사에 방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윤 총장의 저 지시는 아마도 신천지의 이 교주인 이 총회장인 이만희 그 총회장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차장 네. 다음 거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검찰도 어쨌든 역학조사 방해라든지 신천 내부의 비위 부정까지도 이만희 총회장을 겨냥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 마침 또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지금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총장의 지시도 있지만 이 피해자 연대 측에서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이 신천지 측을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수원지검 그 교단의 어떤 본부가 있는 이 수원지검에 지금 배당을 해서 본격적인 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도 어떤 신도의 그 추가 명단이 나온다거나 하면 이 조직적인 그 은폐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국가적 재난 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협조가 필수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그 대구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총 몇 명이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연락해서 선별진료소에 연락해서 그 조사를 받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 전체 신도수를 속이고 또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강압적인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와 검찰의 압박 소식이 동시에 전해진 오늘 신천지가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마녀 사냥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신천지 예수교회는 예방과 치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일상생활을 해온 국민이자 피해자입니다. 연일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진원지라고 표현하며 극렬한 비난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신천지 성도임을 밝히며 선뜻 나서기가 두려운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선뜻 나서기가 두려웠을 거고 우리도 피해자라는 걸 재차 주장했어요. 조금 전 브리핑에서. 그런데 이현정 의원. 네. 이게 논란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비협조를 명단을 찔끔찔끔 뭔가 논란과 정부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나중에 교육생 명단까지 7만 명 추가 제공하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지금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사실 이 병을 지금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천지라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신천지라는 교회의 어떤 포교 방법이나 수단 자체가
바이러스가 굉장히 증식하기 좋은 방법으로 실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회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비공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떤 면에서 아시겠지만 이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이러스를 최대한 막는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천지 교회가 그 어떤 대구 교회에서 이게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이 문제를 인식을 했다라면 빨리 이걸 정부 측에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교회 자체적으로 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조를 했더라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처음에 명단을 제시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안 냈다가 나중에 또 냈다가 또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가서 이제 가져왔지 않습니까? 또 확인해 보니까 거기 안 들어있는 또 신도들 또 많이 있고 또 나중에 교육생 명단 내라고 하니까 또 마지못해서 내고 이 시간이 벌써 일주일을 넘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일주일에 병이 얼마나 확산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지금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녀 사냥이 극에 달했다라는 메시지 말고도 조금 전에 신천지 측이 밝힌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저하고 같이 화면 보실까요? 신천지는 교육생 명단을 왜 뒤늦게 냈냐는 여러 논란이 있자 교육생은 정식 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보완 협조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7만 명을 제공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최 교수님. 예.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의미 드는 건 지자체마다 강제 조사를 했을 때마다 수치가 정확히 맞은 곳이 없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도 그랬고요. 서울도 그랬고요.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명단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로 넘겼잖아요. 그걸 넘겨준 숫자가 14,520명인데 이 명단 중에 800명이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더 하나 우리가 놀라는 것은 부산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4명이 신천지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 명단에, 부산 지역 신천지 명단에 이 사람의 명단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면은 이 명단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신천지가 저렇게 우리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 뭐 피해자죠. 피해자는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본인들의 신도가 아니라고 해서 그분들의 명단 안 넘겨줬다고요? 그분들은 이미 신천지 안에 들어와서 접촉을 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했잖아요. 비말이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명단을 안 넘겨주면서 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넘겼는데 이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이 예. 피해자, 틀림없는 피해자예요. 그 피해자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 나머지 국민들한테 퍼쳤잖아요. 확산을 시키는데 상당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라고만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일정 부분 이 확산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다 드러내놓고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건데 자꾸 감추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실제, 그러니까 신천지 측이 내민 명단하고 실제랑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자홍 차장. 네.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정부가 오롯이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뒤늦게 실토하면 이 굵직한 이 거점 시설들에 네.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노출됐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먼저 명단을 공개를 하고 신천지 교인들에게 그 자발적으로 정부 방역 당국에 협조를 했다라면 그 방역이 뚫릴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대구 카톨릭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도 신도였죠. 또 보건소에서 근무한 직원도 신천지 교인이었죠. 또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분도 교인이다 보니까 예.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니까 그 지역 그 장소를 갔거나 거기에서 이용했던 사람들의 공포감이 훨씬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먼저 내가 신천지 교인이고 또 우리 교인 중에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으니 나는 2주 동안 좀 자가 격리를 하겠다. 또는 2주 동안 휴가를 내서 나는 현업에서 좀 빠지겠다. 이렇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라면 오히려 좀 공격의 대상에서 면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제 그걸 숨기다 보니까 뒤늦게 알고 났을 때 그 받았을 충격과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신천지가 더 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부의 말은 안 들어도 이만희 총회장이 나서면 그 말은 잘 듣는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 때문에
계속해서 신천지 지도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신천지 교인들이 이런 비판을 받는 사이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포함해서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나간 건 봤어요. 밤에 확인해봤는데 안 계세요. 예, 맞습니다. 검색하셨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피해자라고 말하는 대변인을 내보내면서 실제로 최고위층 13인의 신천지 지도부는 숨어 있었고 도대체 뭘 꽁꽁 숨기고 있길래 지도부는 몸을 감추고 있는 걸까?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도 신천지 측이 자청을 했고 이만희 총회장 또한 특별 메시지를 또 건넸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홈페이지에 공개한 메시지와 이 교인들에게 건넨 비공개 특별 편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큰 문제예요. 이만희 총회장의 명령은요, 신천지 교인들한테는 거의 신의 명령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은 정부 측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해놓고 비공개 편지를 보세요. 폭풍이 생명의 말씀 믿음을 빼앗으려고 모질게 불고 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앞부분에 저 두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폭풍의 생명의 말씀 믿음을 빼앗으려고 모질게 불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결국 폭풍이고 그걸 이용해서 국민들이 신천지를 공격하는 것이 결국 생명의 말씀을 빼앗는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그때 첫 번째 메시지 했던 마귀의 진 이런 그렇죠. 거랑 그거 비슷하게 봐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저걸 받아들이는 신도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절대로 적극적으로 통조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더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저 메시지만 보면. 제가 느끼는, 저도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리면 저 메시지 자체만 보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이건 핍박이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에 협조하기보다는 도리어 신천지라는 걸 더 감추려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절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볼 때는 이만희 총회장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이제 국민적 비난을 받으면서 신천지에서 있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새로 신천지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머뭇머뭇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뉘앙스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 메시지는 도리어 정부의 방역에 적극 동참하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숨게 만드는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방역 당국에 전화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름으로 내가 신천지고 그 대구교회에 갔다 왔고 지금 발열 증상이 있다라고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전화를 해서 빨리 조치를 받아야 될 때지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신천지를 향해서 있지만 그럼에도 신천지 측이 이제 전국의 30만 교인의 모든 명단을 지자체와 정부 당국 질병관리본부에도 넘겼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신천지 측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수조사 결과 저희도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제 정부 당국의 대처 하나하나 꼽아보겠습니다.